저는 원래 데이팅 앱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난 이별 후 친구가 제 연애 생활을 다시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틴더를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무작위로 남자들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던 중 한 프로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에단의 깊은 파란 눈에 초점을 맞춘 근접 사진 한 장이었죠. 진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그의 소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전한 호기심에 저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어요. 우리는 매칭되었고 결국 우리의 대화는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제 아파트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에단은 저를 그의 아파트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깜빡이는 촛불 아래에서 저녁을 먹으며 저는 에단의 얼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턱선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그의 틴더 프로필은 그의 눈에 담긴 강렬함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어떤 광기 어린 갈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를 밀어내면서도 끌어당기는 어둠이랄까요. 우리의 대화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과소평가된 예술과 금지된 문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는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과 상실에 대한 시구를 오싹한 강렬함으로 낭송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에단은 발코니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어요. 신선한 공기를 좀 쐬는 게 어때요?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작고 어수선한 발코니는 이상하게도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에단의 소년 같은 안심시키는 미소에 마음이 놓였어요. 발코니에서의 전망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래의 도시 불빛들은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지만 공기 중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 코를 찡그리게 만들었어요. 뭔가 고기 냄새가 나네요. 저는 코너에 덮여있는 그릴을 눈치채며 말했어요. 에단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웃음을 지었어요. 뒤통수에 털이 곤두서는 공허한 소리였죠. 그냥 작은 양고기 버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 레시피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는 뚜껑을 들어 올려 지글거리는 패티를 보여주었어요. 제 위가 뒤틀렸어요. 양고기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어두웠어요. 가장자리는 새까맣게 구워져 있었죠. 갑자기 패티 위에 더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긴 금발 머리카락 한 올이 그것을 감싸고 있었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와, 저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속이 안 좋아지네요. 저는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갑자기 에단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의 눈은 가늘어졌고 매력적인 성격은 차갑고 위험한 빛으로 대체되었어요. 분명 좋아할 거예요. 한 번만 먹어봐요, 모니카. 그 말은 저에게 새로운 공포의 파도를 보냈어요. 몸이 안 좋아요. 가봐야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놀라운 힘으로 제 손을 잡으며 으르렁거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치며 몸을 빼내려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이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에요. 공기 중의 냄새는 공포로 인해 더욱 강해졌어요. 저는 힘겹게 몸을 뺐어요. 뒷걸음질 치다 발코니 구석에 놓인 금속 양동이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것은 큰 소리를 내며 끔찍한 내용물을 드러냈어요. 표백된 해골과 여러 개의 긴 뼈들이었어요. 에단은 다시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오니까 음식을 망치지 마.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저는 뜨거운 그릴에서 금속 주걱을 집어들어 눈을 감고 에단에게 휘둘렀어요. 밤하늘의 금속이 뼈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에단은 땅에 쓰러졌고 그의 입에서 숨 막히는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손에 든 주걱이 떨리고 있었어요. 메스꺼움이 다시 저를 엄습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끔찍한 현실이 섞여 있었어요.
버거, 뼈, 에단의 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사이코가 아니었어요. 거절을 견딜 수 없는 괴물이었고 저는 그의 버려진 데이트 목록에 또 하나의 항목이 될 뻔했어요. 어지럽고 떨리는 손으로 저는 그의 아파트 밖 로비로 달려가 911에 전화했어요. 에단의 비틀린 얼굴과 양동이의 끔찍한 내용물이 제 전화를 거는 동안 손가락을 떨리게 만들었어요. 에단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어요. 그들 중 몇 명이 그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저는 구급대원들에게 호송되었어요. 하지만 번쩍이는 불빛과 걱정스러운 질문들 속에서도 저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저는 식인종과 데이트를 했어요. 그 후 며칠은 흐릿했어요. 뉴스 보도는 에단의 체포로 떠들썩했어요. 경찰은 그의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들의 유해로 가득 찬 숨겨진 방을 발견했어요. 각각은 데이팅 앱에서 에단과 매칭되었고 로맨스를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갔죠. 유일한 생존자인 주요 증인으로서 제 이야기는 매력적인 외면 뒤에 숨은 괴물에 대한 소름 끼치는 증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괴롭혔어요. 악몽 속에 남은 냄새와 그 끔찍한 웃음소리, 에단의 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에 메아리는 달빛에 물든 발코니에서 죽음과 춤을 추던 그 밤의 끊임없는 상기였어요. 올리비아와 틴더에서 매칭된 건 9해 전이었어요. 그녀는 36세의 이혼녀로 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교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28세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재미를 찾고 있었고 올리비아는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클래식 록, 공포 영화, 그리고 소도시의 소문에 대한 상호 혐오를 공유하며 즉시 통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불꽃이 있었어요. 일종의 전기적인 끌림이랄까요. 당신 롤링 스톤즈 좋아해요? 말도 안 돼요. 그들은 제 최애 밴드예요. 네, 99년에 그들의 라이브를 봤어요. 그건 정말 광란의 밤이었죠. 우리는 그녀가 추천한 조용한 바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은 잘 기억해요. 어둑한 조명, 오래된 나무 부스, 그리고 80년대 히트곡만 재생하는 주크박스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올리비아는 눈부셨죠. 그녀는 자연스러운 매력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정말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웃고 플러팅하고 아마도 적당한 양보다 더 많이 마셨죠. 그녀는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밝혔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되지 않길 바라요. 내 말은 당신을 봐요. 내가 당신보다 8살 많다는 걸 알 수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에단. 나는 젊은 남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알아두세요. 이건 하룻밤뿐이에요. 저에겐 완벽하게 들리네요. 우리는 발을 나섰고 올리비아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녀의 방갈로는 오래된 빅토리아 스타일로 달빛 아래서 약간 불안하게 보였어요. 술에 취한 제대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약간의 불안을 느꼈어요. 집은 아름답게 유지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거실에는 앤틱 가구, 어두운 목재 패널, 무거운 커튼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크림색 질감의 카펫은 장식과 어울리지 않아 눈에 거슬렸어요. 멋진 집이네요. 아버지가 석유라도 파시나요?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자살하셨어요. 이 집은 이혼하면서 받았죠. 전 남편은 부동산에 종사했어요. 한 잔 더 하실래요? 그녀는 저에게 위스키 잔을 건네주었고 우리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취하게 만들었고 곧 우리의 손가락은 서로를 탐색하며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거침없는 솔직함, 매력, 자신감에는 잭 다니엘스보다 더 취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인테리어 취향이 정말 좋네요. 아주 빈티지예요. 저는 골동품에 약해요. 그들은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처럼요. 우리의 이야기는 뭔가요?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모험의 밤을 공유하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어떤 모험을 생각하고 있나요? 좋은 위스키로 시작해서 끝은 글쎄요. 지켜봐요. 그거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하네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만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떤 놀라움을 숨기고 있나요? 알고 싶으면 계속 있어봐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당신 같은 멋진 남자가 틴더에서 뭐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찾은 것 같네요. 칭찬은 어디서나 통하죠. 알아두죠. 그럼 당신은요? 왜 틴더죠? 나 같은 여자가 당신 같은 젊은 남자를 찾을 곳이 많지 않거든요. 활기차군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모험을 아래층으로 옮길까요?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방이 있거든요. 길을 안내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가 제 팔을 잡고 침실로 이끌 때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비틀거렸고 멈출 새도 없이 그것이 나왔어요. 카펫 위에 온통 토해버렸죠. 올리비아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변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녀는 분노의 폭발로 대걸레를 잡으러 달려갔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멍청이, 내 카펫을 망쳤잖아.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이 집에서 내 아픈 전 남편을 떠올리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신의 토사물이 그 위에 있네요. 제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중얼거리며 사과하고 급히 집을 나왔어요.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뒤틀렸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져 멋진 밤을 망친 제 자신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9년 후에 그녀의 얼굴이 뉴스에 도배된 것을 봤어요. 올리비아, 이제 45세, 체포되었어요. 그녀의 방갈로 지하실에서 비밀 고문실이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젊은 남자들을 감금하고 고문했어요. 희생자 중 한 명이 탈출하여 당국에 알렸죠. 경찰은 식인 증거, 그녀가 취한 이전 연인들의 신체 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끔찍한 발견, 인간 피부로 만든 카펫을 발견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TV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어요. 크림색 질감의 카펫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깨닫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틴더에서 데이비드와 매칭되었을 때 그가 저를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27세의 호주인 세계 여행자로 전염성 있는 미소와 헝클어진 금발 머리를 가졌어요. 그의 선태는 완벽했죠. 아마 서핑을 해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진에서 매력적인 파란 구슬 목걸이를 착용했어요. 우리는 거의 즉시 문자로 플러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아름다운 보스턴 저녁에 당신 같은 멋진 여자는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나요? 나 틴더에서 스와이프하는 거 말고요. 주로 도시를 탐험하고 나쁜 데이트를 피하죠. 오, 당신은 좋은 데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일 밤에 술 한잔 어때요? 나 능숙하네요. 와우, 시간 낭비는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데이비드 왜 낭비하죠?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데이비드, 당신의 미소를 제외하고요. 그는 능숙했어요. 우리는 번호를 교환하고 시내의 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밤이 되었고 저는 긴장되지만 설렜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를 위해 낯선 사람들의 접근 2번을 거절했고 제 서퍼보이가 나타나길 바라며 마티니 한 잔을 놔두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지만 데이비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가 저를 바람 맞췄다는 걸.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좌절한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헤이, 어디에 있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나 펍에 있었어요. 당신을 못 봤는데요. 나 남자들의 거짓말은 진짜 끝이 없네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여기요. 그는 펍의 사진을 보냈어요. 사람들과 조명을 보니 같은 날인 것 같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주크박스 근처였나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못 봤을까요? 신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만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답변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커피 한 잔이 무슨 해를 끼칠까요? 그래서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카페에 앉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리석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일어나서 떠나야 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화가 나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그는 그저 또 다른 사진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그날 저녁의 카페 사진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당신에게 전화하려 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아, 제 미국 심카드에 문제가 있어요. 통화하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해요. 그게 다였어요. 두 번이나 속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기묘한 피싱 경험으로 치부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데이비드를 잊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클럽에 나갔을 때 그를 봤어요. 같은 헝클어진 머리, 같은 파란 구슬 목걸이. 그는 멀리서 거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에게 다가가자 심장이 뛰었지만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 잘못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호기심과 남은 불안감에 그의 번호 차단을 해제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또다시 연결이 안 됐어요. 놀랍게도 몇 분 후에 제 전화가 메시지로 울렸어요. 그날 밤의 나이트클럽 사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냥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몇 가지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제가 답장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데이비드의 사진이 있는 신문 기사였어요. 헤드라인에는 호주인 서퍼 보스턴 바비의 네 번째 희생자, 독살되기 전날 틴더에서 매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피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저는 데이비드가 죽었다고 선언한 기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몇 달 전에 죽었고 연쇄 살인마에게 살해되었어요. 손이 떨리며 답장을 썼어요. 이거 재미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뒤에서 찍힌 제 사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공포에 질린 채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봤지만 누군가가 서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바닥에는 데이비드의 파란 구슬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